봄에 내리는 이슬비를 맞은 때가 있으신가요? 도심에 내리는 비는 왠지 가리고 피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 이곳 그림책 꽃밭 마을에 내리는 비는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아늑하게만 느껴집니다. 겨울에 차갑던 흔적이 차츰 증발하면서 이제 이 빗물을 머금고 환한 꽃밭이 만발하겠죠. 그림책 꽃밭을 두고 말입니다. 콘크리트 대신 흙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 과학책장은 이 숲속 마을의 책방에 들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은 과학책장입니다. 저희 과학책장에서는 골목 책방과의 상생을 함께 고민하고 또 이곳에서 산 과학책을 전국의 보육원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책방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림꽃 책 쌓인 감자꽃님이 서점 한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거나 계획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며칠 뒤에 있을 행사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쁜 터인데요. 넉 점 반의 그림을 그린 이영경 작가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강의를 메인으로 하고 당진 시민을 한정해 현장 참관을 조금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과 모임이 쉽지 않은 때이지만 그림책 꽃밭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이 당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책방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당진의 시골 마을에 좀 들어와서 있는 그림책을 주로 파는 작은 서점입니다. 제가 워낙 그림책을 좋아해서 그림책을 거의 80% 이상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을 파는 서점이기도 하지만 들어와서 아이들이 신을 벗고 좀 편하게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좀 기어다니고 2층에도 올라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한 그런 서점입니다.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돌아보기만 해도 일반 서점과는 좀 다른 정말 네. 여기만의 책방다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그림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그런 네. 예쁜 그림책들이 많은데 네. 그럼 저희가 좀 자리를 옮겨서 편안하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봐요. 네. 네, 사장님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이곳에서는 감자꽃 사장님이라고 네. 불리운다고 들었거든요. 꼬마 애들도 감자꽃 선생님 부르는데 사실 서울에서도 그 도서관 일할 때 감자꽃으로 불렸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아, 강원도 감자바오네 이럴 때 그 열등의식이 내 안에 강원도는 참 촌스러운 곳이구나. 나중에 학교 갔을 때 고향이 어디냐 뭐 그러면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표준어를 썼죠. 집에 와서는 이제 엄마 억양은 있지만 학교에 가서는 빨리 표준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러다가 아이들 키우면서 나의 정체성은 고향은 분명히 강원도인데 내가 자라온 걸 부정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로 내 마음을 충분히 풀고 책을 낼 때, 서점을 차릴 때 감자꽃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감자꽃에 정말 우리 사장님의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네네. 지금까지의 삶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상징성이 있었네요. 근데 저도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선 감자는 맛있기도 하고 그럼요. 꽃도 피고 네. 예, 감자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감자꽃 사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앞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네. 제가 그림책 방도 운영을 했었고 뭐 카페도 운영했었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 그림책 꽃밭이라는 당진에 위치한 하나의 책방을 차리기 이전부터 예. 그림책을 계속해서 좋아하셨나 물론이죠. 봐요. 아기 태어나서부터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은 그림책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시민단체 어린이도서연구회라는 데도 찾아가서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근데 왜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엄마 역할을 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림책 속에서 있는 아이가 나의 어린 시절과 만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다 못 푼 것들이 그림책 속의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하고 인정받고 그러는 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고 우리 아이가 자는데도 저는 보고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림책은 이제 그만 보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더 전문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카페도 서울에서 차리고 그 젊은 주부들을 모아서 글쓰기 모임을 한 10년 구로동에서 했어요. 사람들도 제 주위에 많이 모이고 이제 구로구청에서도 그거를 전문가로 인정을 해줘서 뭐 작은 도서관도 관장으로 일하라고 네. 작은 도서관도 주고 그때 어느 순간 그 10명의 사람들이랑 글쓰기를 할 때 이 오소리네 집 꽃밭이라는 네. 이 책을 가지고 글을 써온 날이 있었어요. 숲속에 사는 오소리가 바람이 불어서 읍내를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학교 꽃밭을 구경해요. 학교 꽃밭은 인위적이지만 너무 예쁘고 화려해요. 이 산속에 살던 오소리가 그 꽃밭을 보고 나도 집에 가서 꽃밭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남편을 쫄라서 꽃밭을 만들자고 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곡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우리 뒷산에도 예쁜 꽃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꽃밭을 보고 와서 꽃밭을 꾸미려고 하는데 나도 꽃밭이 있었던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나한테도 꽃밭이 있었구나. 나는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오소리처럼 좀 날아가 봐야 되겠어요 하는 글도 나오고 좋은 책은 좋은 글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구성원들이 다 감동을 해서 그림책을 집으면서 그림책 꽃밭으로 하자. 그래서 그날 딱 정하신 거예요?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한테도 전화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이 책에 너무 감동해서 우리 모임 이름을 그림책 꽃밭으로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네. 와서 강의도 해주셨어요. 와,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에 이 그림책 꽃밭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가 네. 이 당진의 터를 잡을 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네네. 이미 서울에서 있을 때부터 맞습니다. 지어진 이름인 거네요. 네.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장님을 이루는 어떤 그런 수식어들에 꽃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네. 감자꽃, 그림책 꽃밭. 그러니까 여기 네. 내려올 때도 정원 반, 네. 서점 반 오. 이렇게 해서 요즘 어머니들은 미안하지만 책만 많이 읽으면 된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온 거는 여기서 보여준 책을 네. 꽃을, 동물을, 곤충을, 나무를 나가서 봐라. 직접 봐라. 직접 봐라. 근데 도시에서는 나가라 그래도 나갈 데가 없어요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밖에 꽃이 피니까 네. 밖에 나가면 사마귀가 뛰어다니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애들을 내보내라. 그런 뜻으로 시골에 내려와서 네. 그림책 꽃밭 서점을 차린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사장님께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서점이라고 하면 책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좀 도심에 차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충남 당진에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봤지만 주변에는 거의 자연이 함께 있는 곳이지 뭐 네. 이렇게 집들이 많다거나 네. 사람이 많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곳에 그림책 꽃밭을 만드셨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주신 대답 그렇죠.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또 이제 퇴직해서 남편이 퇴직해서 저희는 두 번째 인생이에요. 여기가 내가 꼭 시골에 가서 두 번째 인생은 살고 싶다. 그런데 그림책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서울에서는 자연이 좋다 100번 얘기해도 그 만질 수가 없잖아요. 도시 공간에서는. 근데 아까 오실 때 본 게 자연이잖아요. 네. 여기는 자연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 있으니까 매일 보는 밤나무는 밤나무라고 불러주고 매일 보는 논은 논이라고 불러주지 자연이 좋다는 말은 서울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감자꽃 사장님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보면 그림책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림책 뭐 카페에서부터 네. 또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그림책 꽃밭까지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림책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그림책의 매력은 위로예요. 예전에 저희가 볼 때 그림책은 어린이만 보는 거 네. 그리고 어린이를 훈육하거나 바른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책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즘은 디자인 면에서나 이야기 면에서 너 같은 애가 그림책 속에도 있어. 화를 낼 수 있어.
화를 내는 이유를 따라가면서 어른이 같이 풀어주는 거죠. 탄생부터 죽음까지 0세부터 100세까지 그림책의 범위가 그렇게 넓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은 누구에게나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만 보는, 어린이들만 네.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아이나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정말 어른들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어른을 위한 그림책들도 또 따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가들도 애기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풀기 위해서 쓰는 그림책도 있어요. 이제는 이 그림책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 세대를 아우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사장님을 만난 김에 이제 그림책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받을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과학 책장이다 보니까 네. 여러 그림책 중에서도 이 과학을 좀 소재로 한 그림책을 몇 가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한 권 한 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자연과학을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좋아하는 것도 네. 자연이고 과학을 따로 때릴 필요가 없이 애들한테 읽어주던 책 중에 이게 과학이었네 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네. 너무 유명해요. 저도 이 책은 정말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정말 오래되고 유명한 그림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과학책을 고르거나 또 미술책을 고르거나 기준은 문학이어야 돼요. 문학. 그러니까 과학을 사실 중심으로 주려면 이런 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좀 담아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보면 얘가 땅속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어느 날 똥이 머리에 이렇게 철푸덕 떨어진 거예요. 네. 얘가 기분이 안 좋잖아. 아니 누가 도대체 내 머리에 똥을 싸냐고 이 귀한 머리에. 비둘기한테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나 아니야. 나 내 똥 이렇게 생겼잖아. 이 똥이랑 비교하면서 네.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아이들이 이놈을 찾아서 내 복수를 해야지 하는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도 있고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내 똥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네. 내가 봐도 다르네. 토끼.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아니 나 이렇게 생겼잖아. 네. 내 똥은 누가 봐도 아니야. 네. 이러면 끝까지 가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네. 파리요. 그래서 이 파리에게 도움을 받아서 파리가 탐구해요.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답을 알려줘요. 이거는 개똥이야. 그래서 얘가 너 내 머리에 똥 쌌지. 근데 얘는 자고 있어요. 네.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꽃감씨만한 똥을 똑 싸고 이제 뿌듯해. 복수했어. 좋은 그림책은 네.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각각의 동물들의 똥 모양, 성질 다 알았어. 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네. 좀 지루하고 네. 뭔가 이렇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목적이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지만 네. 지금 앞으로는 암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 다음에는 또 똥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더 들어간 책, 네. 또 긴 책 이렇게 점점점 호기심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지 막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고 나면 아마 4학년쯤 되면 힘이 생기면 난 책 안 봐. 난 핸드폰만 할 거야. 지속적으로 평생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네.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소개할 책 한번 네. 만나볼게요. 어떤 책이죠? 네. 제목 자체가 무슨 너 생각하니? 네. 무슨 생각하세요? 물으면 땡 하죠. 그쵸. 근데 그 무슨 생각을 더 쪼개서 구체화 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생각하니?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나눴을 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그 생각을 입체화돼 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머릿속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세요. 얘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대요. 그럼 여기 딱 펼치면 그 네. 질투를 뭔가 상징하는 그림이 있나 봐요. 질투라는 그 보이지 않는 관념을 어떻게 네. 표현했는지 짜잔. 궁금한데요? 으아. 뱀들이 가득해요. 애들이 이런 걸 보는 거 이런 걸 보면 표현도 이렇게 해보게 되잖아요. 와, 질투를 하면 뭔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네. 뱀들이 꿈틀꿈틀하는 이런 느낌일 것이다. 네. 한 마리도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와. 여러 마리들이 있네요.
로랑은 빨리 여름이 오기를 기다린다. 여름을 기다린대요. 우리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건 바다. 바다에 가서 누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짜잔. 숲이네요? 숲이네요. 오. 숲을 이겼어요, 바다가. 역시 강릉에서 오셔가지고 바다를 떠올리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바다 하면 당연히 이제 여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로랑은 여름 하면 이렇게 들판에 편안하게 누워서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이런 지렁이도 보이고 개미도 보이고요. 애들이 제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이번엔 리치양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와. 어린 시절을 떠올려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네. 펼치면 우리 할아버지 바다 나왔어요. 바다 나왔네요. 정말. 할아버지가 강릉에서 서 있는 거예요. 강릉 바다에서.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책 속에 책이 또 한 권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이 되게 세련됐죠. 좋습니다. 이제 네. 한 권만 더 살펴볼게요. 네, 어떤 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이 책은 좀 큰데요? 이 책은 되게 상도 큰 상을 받은 거고요. 네. 이게 점자로도 손을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나는 본다. 보는데 뭘 보는가? 본다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뜨고. 본다죠. 네. 이렇게 본다에서부터 이 점자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거 뭐지? 이게 본다라는 말인가 보지? 어두웠을 때와 그리고 빛이 나는 이 본다라는 시각적인 표현을 글씨도 이렇게 글씨로 눈으로도 와, 우리 정말 과학책에서 예전에 많이 봤던 그림인데요. 네, 요 가까이 들어가서 보는 눈을 탐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안과에 갔을 때도 눈을 또 점검하잖아요. 볼 때 색깔은 또 보는 색깔에 여러 가지 나눠져 있고 이렇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한 고학년쯤 돼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3권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나이대에 맞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이 과학책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럼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과학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책은 책인데 책의 소재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도 있고 뭐 동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과학 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좀 우리가 과학책이라고 하면 어려워. 딱딱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책을 봤을 때 또 이거 무슨 생각하는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할 때 이거 한번 봐봐. 이거랑 또 과학책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하면 뭔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과학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우리의 책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아무런 편견 없이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어른까지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당진에 위치한 그림책 꽃밭을 왔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은 정말 꽃밭이라고 하는 그림 책방이지만 사실 앞쪽에 북스테이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주변에 강이 있거나 명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오직 책만 믿고 스테이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TV도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자녀가 아빠와 함께 오롯이 책을 하루라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여기 와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녁 먹고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을 빌려서 밤에 책을 봤다고 와서 자랑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책방이 옆에 있고 옆에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떤 때는 조부모까지 오셔서 너무 서로 간에 집중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룻밤이라도 정말 이곳에서 자연 속에서 오롯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도 사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요즘 점점 줄어들잖아요. 많이 줄어들죠. 엄마한테는 점점 집착을 하는데 아빠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핸드폰인데 여기 와보면 아빠들도 책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 중심으로 대답해주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꼽으라고 하면 아빠가 책 읽어주는 모습. 점점 그런 아빠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예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라 아빠들이 그 과학책을 읽어줄 때 더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점점 이런 그림책, 세련된 그림책
읽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죠. 사실 이렇게 정말 좋은 자연 속에 위치한 그림책 꽃밭의 이 북스테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네. 아무래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이용객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줄어들었지만 어디를 갈 수는 없지만 한 가족이 오롯이 아. 집콕해서 북스테이에 와서 안전하게 자기 가족만 있을 수 있으니까 의외로 오기도 하고, 제가 또 권해주는 책을 이렇게 아빠를 격려하면서 네. 아빠가 책 읽어주세요 하거든요. 그거를 또 좋아해서 코로나지만 의외로 주말은 손님 계속 와요.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감자꽃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그림책 꽃밭. 네. 이 공간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시나요?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장기적인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게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달라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삶의 태도가 우리 코로나 끝나면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제 철학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를 제가 그림책으로 제시하는 거죠. 어른의 목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책도 과학스럽지 않은 거를 보여줘서 과학으로 이끌듯이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들을 좀 동물 자체로 내버려 두면서 우리 앞으로는 살아요 하는 그런 이념을 좀 소리 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서점이 되고 싶어요. 자연 속에서. 와, 오늘 저희 과학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2번째 시간 그림책 꽃밭에서 함께 했는데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감자꽃 사장님의 그림책 사랑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술치료사라 그래서 미술치료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성인들도 마음이 좀 아프고 하면 네, 그렇게 맞습니다. 치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와 비슷하게 음. 음악치료사는 이제 미술보다는 음악 도구나 혹은 노래, 가창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이 많이 표현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른들하고 소통도 해주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일종의 도구가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을 도구로 배웁니다. 네네네.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직업인가요? 네. 한국에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네. 뭐 미술치료나 기타 상담 같은 것들만 네. 많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음악이 우리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음악 치료도 많이 받고 계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특별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희 올해 이제 보육원 생활을 한 아이였는데 네. 이제 소화기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었어요. 소화기 우울증. 네, 아이들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항상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나 혹은 또래 관계도 잘 되지 않고 이제 자기 주장도 너무 약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치료의 일환으로 가창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잘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고3 때 처음으로 이제 본인한테는 큰 의미인데 대중들 앞에 서게 됐어요. 이제 불특정 다수겠죠.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아주 큰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용돈이 너무 적어요. 뭐 초등학생은 한 달에 5,000원, 5,000원. 네. 뭐 중학생은 10,000원.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년별로. 네. 또 뭐 고등학생은 15,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어도 그러니까요. 이제 끝나잖아요. 용돈으로. 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돈 보충을 후원금이나 이제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힘들겠고. 네.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다 가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에서 애들이 입양 가고 가정위탁으로 다 가고 그럼 시설은 어떻게 하려고? 이 시설이야 다른 용도로 써도 되니까요. 뭐 이제 서산시하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회복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양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체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위탁도 어느 정도 이제 정체선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인양 사건 아시잖아요. 그 뭐 원체 그냥 뭐 잘 아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사건이라 지금 피해 학대 아동들이 정신이 없어. 그 아동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국회에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2번 신고가 되면 무조건 분리거든요. 그러면 2번 신고가 돼가지고 이 아동을 경찰에서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분리된 아동이 어디로 가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해주시고 나서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분리만 해라. 근데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지자체마다 저희 이런 기존 시설에 지금 강제로 지금 이제 분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아동들도 누군가 보호는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아동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아동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던 아동들은 그 습관이 시설에 와서도 그대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의 아니게 지금 저희 원에 있는 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를 해주고 이제 분리를 시키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법으로 이제 분리만 해라. 그러니까 참 법을 만들 때 좀 그런 생각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체계적인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개인 방송이라든지 개인 팟캐스터라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잖아요. 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자정 자격을 통해서 또 좋은 저희 같은 또 콘텐츠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또 표현하고 저희가 또 사랑받으면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또 주워 듣고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네.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능성을 네. 믿고 해야죠. 예. 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라가셔서 애들 좀 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국이라 네. 지금 애들 숙소는 이제 구경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이 지금 이제 6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예. 서울에서 이 사업을 맨 먼저 했고, 네. 우리 이 아동 사업을요 맨 먼저 했고, 85년도에 서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바로 앞에 건물이 이제 주간부, 그러니까 어르신 유치원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시는 거. 네, 그 시설이고 저쪽이 이제 요양원. 단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원 타이틀을 못 봤으니까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간판 뜬 지가 오래됐어요. 시설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시설에 산다는 걸 숨기려고 그러고 구태에 저희들도 얘가 시설에 산다는 얘기를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 크게 무슨 보육원 입간판 크게 해놨었고 어떤 데는 이제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 뜬 지는 오래됐고요. 오래됐고 지금은 이름도 바꾸는 추세죠. 뭐 이든 아이빌, 뭐 그레이스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보육원자 빼도 상관은 없거든요. 지자체에서 허가 내주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사고방지 탈피해야죠. 기존에 네. 관습.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성남 보육원자를 빼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뺐고 이제 내년쯤에 이제 빼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성남보육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람 이름처럼 뭐 한자로 처음에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성남 경기도 성남 떠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화곡동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 화곡동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대표자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 옆에 성남 중고등학교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성남보육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산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왜 경기도 시설 아니냐 성남보육원 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계신 거예요. 예.